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챗GPT에게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면 안 된다. 두 번째, 챗GPT에게 입력한 자료는 유출될 수 있다. 세 번째, 챗GPT는 생각을 쌓아 올리는데 유용하다. 학습 목표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챗GPT에게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면 곤란한 이유를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챗GPT에게 입력한 자료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안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세 번째, 챗GPT는 생각을 쌓아 올리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보다 바람직한 활용 방법들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챗GPT에게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혹은 검색 엔진을 대신하여 챗GPT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게 잘못된 사용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챗GPT는 사실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세종대왕님께서 자주 운전하시던 자동차가 뭐였는지 물어본다면 도요타의 자동차 같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님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진 않으셨잖아요. 이런 잘못된 대답이 생성되는 이유는 챗GPT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어떤 역사적 지식이라던가 과학적 지식 등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챗GPT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단지 간단한 단어 퀴즈를 많이 풀어봤을 뿐이죠. 챗GPT가 풀어보면서 학습했던 단어 퀴즈 유형은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원본 문장,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동물이다 라는 4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학습을 한다면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서 챗GPT에게 일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 단어로 올바른 것을 예측시키는 것이죠. 3단계부터 살펴보자면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까지만 보여주고 챗GPT에게 그 다음에 올 단어로 올바른 것을 예측해 보렴 하고 단어의 나열 순서를 계속해서 예측시키는 것입니다. 챗GPT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순서로 단어를 나열하는 걸 좋아하네에 대한 이해는 풍부하게 갖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 기억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습 과정에서 참고했던 다양한 문서 중에서 어떤 과학적인 문서라던가 역사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에서 포함되어 있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희석되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한 단어 퀴즈만 풀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똘똘하게 대답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Generative Pre-training, 즉 GPT의 GP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파스타 레스토랑 창업하기 라는 비유로 설명하는 걸 즐겨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퇴직 이후에 파스타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매일매일 바깥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TV에도 나오고 유명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 혼자서 주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채용 공고를 내어서 보조 주방장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명의 지원자가 여러분 식당에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지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원자. 파스타를 조리해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지만 70년 동안 소바를 삶아온 소바 장인. 두 번째 지원자. 열심히 배울 의지는 있지만 요리 경험 한 번도 없음. 자, 저라면 1번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다. 왜냐면 파스타를 삶아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파스타와 비슷하게 생긴 밀가루로 된 길다랗고 딱딱한 물체를 수십 년간 삶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소바, 국수를 삶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파스타 요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저는 1번을 채용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기대를 인공지능에게 하는 게 GPT의 GP입니다. GPT 역시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 천문학적인 개수의 문장을 대상으로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대한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GPT야, 너는 참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채팅에도 너가 한번 일을 해볼래? 너가 채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인공지능에게 단어 퀴즈로 언어에 대한 경험을 충분하게 희석시킨 뒤에 약간은 다른 채팅이라는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GPT의 작동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챗 GPT 같은 GPT 기반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는요,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 인공지능이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말 잘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행위까지 잘 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나열하는 순서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문법이라고 부르고요. 생각을 나열하는 순서를 유식한 말로 논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GPT에게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문법적인 질문 혹은 논리적인 질문, 논리적인 사고를 아웃소싱하는 장치다, 기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GPT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반면 GPT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나 공감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아예 학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T를 사용하실 때에는 지식의 자판기가 아니라 고등사고나 복잡한 논리의 자판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성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머나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거 치고는 지식이나 정보를 물었을 때 꽤나 답변을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AI를 단순히 조금 말을 잘하는 대화 상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술 램프라던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큰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RAG, 검색 기반 증강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에게 챗GPT나 제머나이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직접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을 토대로 검색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구글에 어떻게 검색을 하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구글 검색을 수행하고요. 그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제공해 주도록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한테 물어서 찾을 수 있는 답변은 사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변들의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식을 가져오는 행위를 여러분들께서 정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입력한 모든 정보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픈 AI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우리가 챗GPT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모두 미국에 유출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들 잘 알고 계신 정보일 텐데요. 우리가 챗GPT에 입력한 정보가 일본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생소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저통신 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신사들은 일본에서부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오픈 AI 서비스, 챗GPT나 혹은 구글의 제머나이에 입력하신 모든 데이터는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입력하시거나 어떤 직원들의 혹은 고객들의 혹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중요 정보가 절대로 채팅창에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챗GPT에 로그인되어 있는 PC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나랑 나눈 대화들을 요약해 줄래?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챗GPT와 나눴던 모든 대화 내용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챗GPT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공용 PC에서 챗GPT를 사용하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시고 컴퓨터를 종료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한때 오픈AI 서버에 이상이 생겨서
내 계정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 계정에서 주고받았던 채팅 목록이 표시되는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로그아웃을 생활하고 내가 내 계정을 소중히 간직하더라도 어떤 서버의 이상으로 인해서 전산 오류로 인해서 내가 AI와 나눈 모든 대화 내역이 얼굴도 모르는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꼭 가지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자체, 우리가 챗GPT 혹은 인공지능과 나누는 대화 자체를 간단하게 탈취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제머나이에게 최근에 입력받은 프롬프트가 무엇이었니? 라고 질문할 때 한동안 자기가 언제 어떤 질문을 입력받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생성했는지를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 빙에 탑재된 코파일럿 역시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인공지능이 제작한 답변이 실제로 다른 사용자에게 했던 답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로 다른 사용자의 프롬프트, 질문을 유출한 그런 사례라고 친다면 우리가 입력한 모든 대화 역시 유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봐서 곤란해지는 대외비, 개인정보 혹은 계좌번호 같은 중요 정보들은 채팅창에 입력하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어떤 사내에서 개발한 기술 자체를, 소스 코드를, 문서를 인공지능한테 입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곳에서 개발자가 본인이 짠 소스 코드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가 짠 소스 코드를 챗GPT한테 입력했다가 문제가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직원이 회사 안에서 만든 기술을 어찌됐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출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거나 업무 중에 생산한 문서, 문장, 중요한 기술,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될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절대 채팅창에 입력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법률, 판결문, 시행 지침 등 국가가 작성한 저작물 대부분은 안심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가가 저작한 저작물은 대부분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해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검색 가능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해외에서 접근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변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엔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객들의 정보가 담기는 엑셀 파일에서 모든 이름을 김땡땡, 박땡땡과 같이 이름을 가려버리고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유출되어서 해외에서 열람을 하더라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엑셀과 관련된 정보, 엑셀 데이터 혹은 PDF로 정의되어 있는 고객 명단 같은 걸 관리할 때에는 고객 이름이나 주요 정보를 마스킹해서 바로 입력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는 데도 유용하겠지만 생각을 쌓아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쪽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신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이제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 입 밖으로 뱉었을 때 반론을 제기해주는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아이디어대로 모두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되어서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용도로 챗GPT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활용례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경우 혹은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경우 챗GPT한테 내가 가진 생각을 최대한 상세하고 길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뒤에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줘. 반박해줘.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실행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고 조언받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포섭해 나가는 과정을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감히 이쪽 분야의 경력직인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챗 GPT의 지능은 사실은 사용자의 지능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요. 논문에 나왔던 문구를 제가 인용해 온 겁니다. 이 문장 하나로 사실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해하는 용도로도 이 문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지능이 낮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역시 지능이 낮은 사람처럼 대답을 할 것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역시 지능이 높은 사람처럼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땐 저 같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는 선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GPT-4가 공개되면서 GPT-4의 논문이 같이 공개된 건데요. 이 논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저 사람 되게 똑똑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능 잘 쳤어? 좋은 대학 나왔어? 이런 게 가장 먼저 궁금하잖아요. 오픈 AI의 박사님들도 우리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 그래? 얘가 그러면은 대학을 어디 갈 수 있어? 이게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그리고 GPT-4에게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 혹은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미국의 사법시험 같은 시험에 응시를 시켜서 그 성적을 논문에 기재를 해뒀어요. 그 성적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AT 시험에서는 상위 7% 성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원서를 잘 썼을 때 한양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이미 3월 14일 2023년에 나온 인공지능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에 입학할 만큼 똑똑해졌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사법시험에서는 당당하게 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 10%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과거에 사법시험이 살아있었을 때 상위 50%면 검사가 될 수 있었고 상위 25%면 판사가 될 수 있었죠. 상위 10%로 합격한 챗 GPT, GPT-4는 웬만한 판사급의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으로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조언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똑똑한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 수능시험과 사법시험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등수는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왜 챗GPT는, GPT-4는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 시험에서도 비슷한 등수를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더 쉬운 시험에서 더 성적을 잘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있고 이상한 현상이 바로 화면에 떠 있는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거나 계산을 빨리 하면 풀 수 있는 수능시험 문제보다는 복잡한 사고를 통해서 공명정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빠르게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고등사고 역량을 평가하는 사법시험 문제가 훨씬 더 지능이 높은 사람의 질문과 결이 비슷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좋은 답변을 생성하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지능이 높은 사람처럼 내가 질문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GPT에게 단순 질문보다는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린다 라는 역설적이고 재밌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달에 가장 먼저 착륙한 우주선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달 착륙이 인류에 끼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혹은 사회문화적 파급력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형태로 일반인에게 물어봤을 때 장시간 고민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인공지능한테 던지는 게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도 혹은 시간을 단축하기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챗 GPT 활용과 관련된 오해들을 풀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 가장 달랐던 점일 텐데요.
GPT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한 적이 없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단지 그럴싸한 순서와 패턴을 따라서 단어를 나열해줄 뿐입니다. 태생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도구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판기처럼 활용하시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입력한 자료는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챗GPT에 입력하신 자료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염두하셔서 바람직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챗GPT는 생각을 쌓아 올리는 데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챗GPT는 고등사고가 필요한 시험에서 대부분의 인간을 상회하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챗GPT가 단순한 질문보다는 복잡한 질문을 해결하고 고등사고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직무와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창구 내지 파트너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